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냥 제가 빈혈 치료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오신 환자분은 젊은 여성분, 19살 된 이제 여성분이셨는데요. 아버지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빈혈로 이제 한 3, 4년 정도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3, 4년 정도 약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대요.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된다. 끊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다른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대.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좀 확인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이게 정말 끊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그 구조가 나오죠. 아마 그 철분결핍이겠죠? 철분결핍? 다른 빈혈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철분 결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이걸 그냥, 여기서 그냥 뭐, CBC 검사, 헤모글로빈하고, 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괜찮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려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단, 그 환자분 치료에 제가 예상하는 치료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환자분 그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철분 결핍이었을 것 같다. 철분이 결핍돼서 생긴 빈혈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거는 철분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철분을 투여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혈액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철이 있고 간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저장철이 있는데 그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철 이거는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한 몇 주 있으면은 바로 그냥 올라가는데 이 저장철은 조금씩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오래 걸린다. 그런데 아마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되는데 시간이 조금 한 3, 4년 걸렸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저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괜찮아져서 저장철까지 다 올라와서 아마 이제는 철분을 안 드셔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검사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검사를 하면 그 CBC를 체크를 하겠죠. 헤모글로빈 수치. 근데 그 이전에 빈혈이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그 철분을 뭐 실제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모르고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빈혈이 있다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뭐 그 이전의 수치라든지 철분을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얼마 동안 복용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검사를 해서 환자분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 뭐 TIBC, 페리틴, 이게 페리틴이 이제 저장철이거든요. 이런 검사를 마구 마구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이제 대충 알았다. 근데 아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끊으시던지 아니면 이걸 확인을 받고 싶으시면 원래 치료 받으셨던 병원 거기서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오셨으면 저도 그냥 이 검사 이렇게 쭉 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돌려보내면 끝인데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사실 진료 시간이 이게 더 적게 걸립니다. 이렇게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는 진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이걸 이해하시는지 조금씩 체크를 해나가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 걸리고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여기서 검사해봐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으면 끊어도 되는 건가? 뭔가
이분의 근본적인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을 확률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선에서 요거는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을 돌려보낸 그게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그냥 훌쩍 다른 병원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추측성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래 다니셨던 병원에서 조금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요새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기록을 떼오세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지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약, 처방 그 내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료 기록부 있죠. 요걸 갖다가 떼오셔야지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정확한 어떤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